대통령이 메시지를 좀 내면은 보수 세력은 결집시키겠는데 법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11전 11패를 했다. 계속 뭐 가처분을 해거나 뭘 하는데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치적인 메시지는 유효하지만 타격감은 있지만 법리적 대응이 조금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어떻게 보세요? 정말 법리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체포적부심 신청한 거예요. 네. 사실 체포영장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 본안 판단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이용해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굳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가지고 기각을 받거든요. 네. 그것도 서부지법도 아니고 중앙지법에 신청해서 기각을 받는데 현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툴 유일한 방법이 체포적부심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을 서부지법도 아니고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받는 바람에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하는 게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차라리 체포적부심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실질심사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본안 가서 다투는 게 그게 그러면 대법원까지 쭉 다투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었는데 왜 이랬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보고 선회를 해봐도 한 가지는 탄압받고 핍박받는 느낌을 만드는 데는 이보다 절묘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효과를 내고 있고 정치적으로 앞으로도 공수처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 나 대통령에게 이렇게 나는 가족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 국민들한테 생중계 형식으로 다 알려지거나 기자를 통해서 알려지면 이거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까지 움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에 반론 있으세요? 외부인 접견 금지라든지. 저는 과거에 저희 민주당 인사들이 친윤 검사들에게 무도한 수사를 받을 때 그때도 그 가족들에 대한 접견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접견 제한을 왜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그러한 지인들, 가족들의 접견은 허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정한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법원 유린,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 사태도 한번 물어볼게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제 새벽 4시쯤에 흥분한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서 법원이 습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폭행당하고 그야말로 서부지법이 초토화됐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오늘 나왔는데 또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판사 찾겠다고 막 7층까지 올라간 걸로 하는데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폭력이 진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화? 예,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3, 4주 전에 한남동 집회 과정에서 네. 윤석열 체포 찬성 시위대와 체포 반대하는 시위대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체포 반대하는 시위대가 그때만 해도 욕설을 좀 한다든지 이제 지나가는 찬성 시위대에 뺨을 한 대 때리고 간다든지 육교에서 침을 뱉는 정도의 그런 폭력을 저질렀는데요. 이번에 그 3주 동안 100골단이 나타나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상현 의원이나 다른 몇몇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시위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굉장히 기세 등등해서 폭력이 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은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어떤 문제점을 가장 먼저 음모론을 제기한 게 현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중에 음모론을 제일 먼저 공당의 대표가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얻은 시위대가 이런 폭력을 저지른 거고 저는 이번 폭력 사태가 계속 용인된다면 앞으로 민주당과 사법당국의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도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네.
이 폭력 진화를 막아야 됩니다.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체포된 시위대 약 9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 경찰이 66명,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에 유튜버도 3명이 포함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이들 법원 습격 시위대에 지휘 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요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전 대변인이죠. 김혜란 전 대변인. 네. 가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사태면 소유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데 있어서 김혜란 전 대변인이나 저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형이에요, 소유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기 때문에 중형이네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중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유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조기 대선 국면까지는 민주당과 우리 간에 국민들한테 결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세력이라는 거, 권력을 농단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쓸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쟁이 펼쳐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폭도들, 전 폭도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원이 유사일에 이렇게 침탈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유사일에 침탈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법원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테러와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이 폭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변호인을 조력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그어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요. 일단 저는 또 법률가다 보니까 법조계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조계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격앙돼 있었어요. 이건 좌우와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기 언론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언론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언론인 중에 누가 신문사나 방송국 중에 어디 한 곳이 이와 같은 폭도들한테 방송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진입해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진보 언론사든 보수 언론사든 상관없이 모든 언론사가 일치단결하지 않겠느냐. 우리 법조인들도 그와 같은 가느다란 직업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변협에 있을 때 부협회장이던 시절 의뢰인이 사건에 불만을 품고 그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6명이 사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 제가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결식이나 뭐 추모식도 다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후속 대책들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법원과 검찰에서 모두 같이 연대의식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갔거든요. 이번 서부지법 사태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 대법관회의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당이 되고 싶은 공당이라면 우리 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 폭도떼들과는 작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폭력 사태가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3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이런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어떤 조사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그런 체포 과정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경호관들에게 정말 합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법률을 따라라 이 한마디만 놔뒀어도 이렇게까지 폭력시 사태로 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8시간 만에 입장을 내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사회 혼란상 최상목 권한대행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구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일간지에서도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15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쓴 것을 비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의 법원을 농락하다시피 하면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다고 하면서 국회에 뭐 제대로 출석이나 했습니까? 뭐 표결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식의 행태들을 보이면서 법원을 사실상 농락하고 있으면서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던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지호 부실장께서 민주당 안에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죽었다 깨도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북 송금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2개나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지금 탄핵 심판과 그리고 형사 사건의 이제 수사 곧 기소가 될 텐데 그럼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2개나 하게 하도록 한다고 말이죠. 이게 국민들이 딱 놓고 보면 이상하잖아 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적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인 쌍벽을 이루는 외환죄의 주요 구성이 되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해가지고 탄핵 심판에 형사사건 수사에 재판까지 정말 겹쳐서 돌아가게 하면서 외환 혐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방어권을 이토록 보장을 해주고 국회에 출석한다고 하면 밀어주고 잠깐 이렇게 왔다가 뭐 조퇴할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법으로 이기겠지만 정치에서 패배할 것이다. 지금 마지막 진짜 질문 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한대공 대표 목격담 정치가 자꾸 이제 보도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박 전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 어제도 이제 연락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고 조금 한 대표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부분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만두신 적이 그만두신 없다. 적이 없어요. 네. 대표를 물러날 때도 계속 한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댁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 글쎄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몇이 없다 보니까 네. 돌아다니면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스타벅스 사진도 어떤 딸이 찍었다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보냈다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고 나면 언론에서 목격담 정치라 그러니까 네. 그게 원하지 않는 사실상 집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정치를 그만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치 행보는 결국엔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정치 행보는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최근 상황에 대한 코멘트는 없고요. 그것은 뭐 특별히 직접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0초 남았는데 하실 말씀. 저는 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보니까 그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너무나 좀 음모론만 얘기하고 실력 없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변호사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